요즘 따라 손주들이 가까이 오기를 꺼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셨던 적이 있나요? 분명히 깨끗이 목욕도 하고 좋은 옷도 입었는데 어쩐지 나도 모르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신경 쓰이셨던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사실 60세를 넘기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금세 알아차리곤 합니다. 오늘 삶의 교훈 채널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이 특유의 몸 냄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왜 이런 냄새가 생기는지, 또 어떻게 하면 집에서도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지 경험을 담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아직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1. 입이 마르고 침이 줄어드는 것.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세월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요. 몸은 매일 조금씩 변하는데 우리는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런 변화를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 60을 넘기고 나면 몸의 작은 신호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변화가 바로 침샘 기능 저하입니다. 젊을 때는 입안이 늘 촉촉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먹고 말을 하고 웃고 떠들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침샘이 점점 게을러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50%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절반이나 줄어든다는 거지요. 입안이 건조해진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건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첫째, 침이 줄어들면 입안이 메마른 사막처럼 변합니다. 이렇게 건조한 환경은 세균이 좋아하는 천국이 됩니다. 입안에 있는 음식 찌꺼기, 각종 잔여물들, 심지어 떨어진 세포 조각까지 세균들의 좋은 먹이가 되지요. 침이 풍부할 때는 이 세균들을 깨끗이 씻어내주는데 침이 줄어들면 세균이 그대로 입안에 남아 서식하게 됩니다. 결과는 뻔하지요.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입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늘 찝찝한 느낌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둘째, 침은 단순히 입안을 축이는 물이 아닙니다. 침은 우리의 치아와 잇몸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입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고 음식 속의 산성 물질을 중화시켜서 충치와 잇몸 질환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침이 부족하면 입안이 산성화되고 이빨이 쉽게 약해집니다. 딱딱한 음식을 씹는 게 힘들어지고 잇몸도 시리고 아파집니다. 결국 식사하는 즐거움도 건강을 지키는 힘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셋째, 침은 우리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숨겨진 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얼굴이 환하고 옷차림이 단정해도 입에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상대방이 과연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특히 어린 손주들은 후각이 아주 민감합니다. 어른들은 오랫동안 익숙해져서 스스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아이들은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기를 꺼리게 되고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서운한 마음만 남게 되는 겁니다. 넷째, 침은 면역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침 안에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다양한 항균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침이 풍부할 때는 입속의 세균 수가 자연스럽게 조절되지만 침이 줄어들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하여 감염과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 만큼 침의 힘을 더 의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침이 줄어드는 건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러니 입이 마르는 걸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루 종일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작은 컵에 따뜻한 물을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무설탕 껌이나 생강 사탕을 천천히 씹으면 침 분비를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루 2~3번 양치질은 기본이고 특히 혀를 깨끗이 닦는 것도 잊지 마세요. 혀는 세균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간단한 혀 클리너를 사용하면 훨씬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나치게 건조한 실내에서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어 습도를 조절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더욱 아끼고 보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무시하지 않고 따뜻하게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입안이 촉촉해야 삶도 웃음도 더 빛이 납니다. 우리 모두 오늘부터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조금 더 사랑하는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땀이 줄어드는 것, 깨끗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위험해졌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요즘 따라 땀이 예전처럼 잘 나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뜨거운 날에는 옷이 젖을 정도로 흘리던 땀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땀이 줄어들고 왠지 덜 찝찝하니까 이제는 몸이 더 깨끗해졌나 보다 하고 안심하셨던 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사실 땀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젊을 때 우리는 하루에 약 1리터나 되는 땀을 흘립니다. 이 땀은 단순히 체온을 조절하는 것뿐 아니라 몸속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고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땀샘 기능이 떨어지고 땀이 제대로 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독소가 몸속에 그대로 쌓입니다. 땀이 적게 나니까 당장은 깔끔해진 것 같지만 사실은 피부 표면에 각종 노폐물이 쌓여서 모공을 막기 시작합니다. 피부는 점점 거칠어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자체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땀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정화되던 과정이 끊기면서 피부 위에 온갖 세균과 노폐물이 쌓여 악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줄어든 땀 때문에 체온 조절 능력도 약해집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실내가 더운 환경에서는 몸속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쉽게 지치고 심하면 어지럼증이나 탈수 증세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땀 한 바가지 쏟고 시원한 바람 맞으면 금방 괜찮아졌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몸속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셋째, 땀이 줄어든 몸은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집니다. 땀은 우리 피부를 부드럽게 보호해주는 일종의 천연 로션 같은 역할도 합니다. 땀 속에는 소금, 미네랄, 다양한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서 세균과 싸워주는데 이 방어막이 약해지면 작은 상처에도 쉽게 염증이 생기고 감염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러니 땀이 줄어드는 걸 마냥 좋게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무조건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있거나 방 안에만 있으면 몸이 더 굳어지고 땀샘 기능도 점점 퇴화합니다. 매일 가벼운 산책이라도 꾸준히 하면서 몸에 작은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무리하게 운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5분, 20분, 햇볕 좋은 아침이나 저녁에 천천히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땀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특히 운동 후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샤워하여 피부를 청결히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정성껏 씻는다는 겁니다. 대충 물에 몸만 적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땀이 잘 고이는 부위, 예를 들면 겨드랑이, 발가락 사이, 무릎 뒤쪽 등을 꼼꼼히 씻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완전히 말려줘야 합니다. 땀을 흘리는 것 자체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오히려 땀이 안 나고 피부가 항상 건조한 상태가 더 문제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땀을 흘리고 싶어도 흘릴 수 없습니다. 하루에 6잔 정도의 따뜻한 물을 천천히 자주 나눠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땀도 잘 나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집니다. 덩달아 피부도 훨씬 생기 있어질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땀은 우리 몸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땀이 줄어드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몸을 부지런히 깨우고 적당히 땀을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움직이고 조금씩 땀을 흘리는 것이야말로 젊음과 건강을 오래도록 지키는 비결입니다. 땀 흘린 후 기분 좋게 샤워하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손주들과 환하게 웃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하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가만히 있기 금지 작전 한번 시작해 볼까요? 3. 나이가 들수록 노네나일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변하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시죠? 예전에는 촉촉하고 탱탱했던 피부가 어느새 건조해지고 조금만 스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교묘한 범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노네날입니다. 노네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노네날은 한마디로 피부에 쌓이는 특수한 산화지방산입니다. 젊을 때는 이 물질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지만 50세를 넘기면서 점점 생성되기 시작해 60와 70대에 이르면 절정에 달합니다. 이 노네날이 바로 어르신 특유의 냄새를 만드는 주범인 것이지요. 첫째, 노네날은 피부가 건조하고 약해질수록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땀샘과 피지샘 활동이 줄어들고 피부 자체도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그 틈을 타서 산화된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네날은 물이나 비누로 쉽게 씻겨나가지도 않고 아주 끈질기게 피부에 남아 악취를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노네날은 특히 주름이 많고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 예를 들면 목 뒤, 귀 뒤, 겨드랑이, 가슴 밑 같은 곳에 잘 달라붙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목욕을 열심히 해도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지요. 둘째, 이 냄새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가족끼리야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지만 손주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를 꺼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거부감을 주게 되는 건데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깔끔하게 옷도 챙겨 입고 청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정작 냄새 때문에 오해를 사는 건 참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루 한 번 제대로 된 목욕을 하되 그냥 물로 대충 씻는 것이 아니라 집중 관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노네날이 잘 쌓이는 부위를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목 뒤, 귀 뒤, 겨드랑이, 가슴 밑, 배꼽 주변 같은 곳은 부드러운 수건이나 샤워볼로 살살 문질러 각질과 피지를 깨끗이 제거해줘야 합니다.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하지만 꼼꼼히 하는 게 비결입니다. 두 번째, 사용하는 제품도 중요합니다. 자극이 강한 비누보다는 피부에 부담을 덜 주는 순한 바디워시를 선택하세요. 가능하다면 항산화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쓰면 더 좋습니다. 피부의 산화를 막아주어 노네날 생성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 단 음식,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듬뿍 먹는 것이 노네날 생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토마토, 딸기,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식품을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면 산화가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만약 아무리 노력해도 냄새가 심하게 느껴진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간단한 진단과 관리 방법만으로도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이지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관리하면 우리는 여전히 깨끗하고 상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네날이라는 불청객, 우리 손으로 슬기롭게 다스려 봅시다.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훨씬 더 당당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요. 건강하고 향기로운 하루하루를 위해서요. 4.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습관이 우리 몸에 남기는 흔적. 여러분,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요즘은 나이가 들수록 밖에 나가는 것도 줄고 집 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젠 무리할 나이도 아니고 그냥 쉬는 게 최고지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가만히 있기가 몸에 남기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무섭습니다. 첫째,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땀샘과 피지샘 활동이 더 둔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나이 때문에 땀과 피지 분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거나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몸은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구나 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몸속 순환이 느려지고 피부 표면에 쌓이는 노폐물도 자연스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쌓인 노폐물은 결국 세균과 만나 악취를 만들고 피부 트러블까지 이어지게 되지요. 둘째, 움직이지 않으면 체온이 낮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몸속 열 생산이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둔해져서 몸 전체가 차가워지고 느려집니다. 체온이 내려가면 자연히 감기나 각종 질병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손발이 시리고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피곤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게다가 순환이 나빠지면 신진대사가 떨어져 독소가 몸 안에 쌓이기 쉽습니다. 결과는요? 몸에서도 좋지 않은 냄새가 자연히 나기 시작합니다. 셋째,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으면 특정 부위에 땀이 고이고 피부가 눅눅해지면서 냄새가 악화됩니다. 대표적으로 등이 그렇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등을 바닥이나 침대에 대고 누워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등에 땀이 고이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세균이 자라는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땀이 많지 않다 해도 이 눅눅한 환경은 충분히 나쁜 냄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등을 시원하게 닦아주고 잘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꼭 매일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 근처 골목이라도 마당이라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다가 꽃을 보고 하늘을 보며 심호흡을 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깨어납니다. 하루 15분, 가능하다면 30분까지 꾸준히 움직여 보세요. 걷는 동안 몸속 순환이 살아나고 땀샘과 피지샘도 자극을 받아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움직인 후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거나 부드럽게 몸을 닦아야 합니다. 특히 땀이나 노폐물이 고이기 쉬운 겨드랑이, 목 등 발가락 사이 같은 부분은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부드럽게 톡톡 두드리듯 닦아 완전히 건조시켜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더 쉽게 자라니까요. 세 번째, 집 안에서도 작은 움직임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TV를 보실 때도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전화 통화를 하실 때 가볍게 걸어 다니거나 창문 열고 환기시키는 것도 하나의 운동이 됩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몸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냄새 걱정도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몸이 편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씩 부지런히 움직여야 몸도 마음도 훨씬 편안해지고 가벼워집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면 할수록 건강해지고 아끼기만 하면 점점 약해집니다. 오늘도 조심스레 천천히 걸어봅시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건강도 행복도 함께 따라올 것입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향기 좋아 하고 달려오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힘내봅시다. 5. 땀이 많이 나는 부위를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면 대개 겨드랑이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 구석구석, 특히 땀이 많이 나는 부위마다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분을 소홀히 관리하면 냄새가 더 짙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 관리가 필요한 부위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발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 속에 갇혀 있습니다. 통풍이 되지 않고 땀이 고이기 쉬워서 금세 축축하고 냄새나는 공간으로 변합니다. 땀과 세균이 만나면 고약한 발냄새가 생기고 심하면 무좀 같은 질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깨끗이 씻고 샤워 후에는 발을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특히 발가락 틈새는 수건으로 살살 눌러가며 꼼꼼히 닦아주어야 합니다. 양말도 매일 갈아 신고 가능하면 햇빛에 잘 말린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등을 바닥에 붙이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땀이 등에 고이기 쉽습니다. 특히 등 중앙 부분은 스스로 씻기 어려워 놓치기 쉬운 곳입니다. 이곳은 땀이 고이면 금세 모공이 막히고 냄새가 생깁니다. 매일 샤워할 때 부드러운 긴 수건이나 샤워 브러쉬를 이용해 등을 구석구석 닦아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샤워 후에는 반드시 등을 말끔히 말려야 합니다. 젖은 상태로 방치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습니다. 셋째,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우리 몸에서 땀샘과 피지샘이 가장 활발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노폐물이 잘 쌓이고 냄새도 더 쉽게 나는 곳이지요. 겨드랑이는 그냥 물로 대충 헹구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순한 항균 비누로 부드럽게 닦아내고 샤워 후에는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겨드랑이에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해서 냄새가 심해집니다. 넷째, 피부에 주름이 많이 진 부위, 즉 피부 접히는 곳입니다. 가슴 및 배꼽 주변,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같은 부위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위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고 통풍도 잘 되지 않아 땀이 고이기 쉽습니다. 땀과 각질, 먼지 등이 모이면 세균이 번식해 특유의 꿉꿉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목욕할 때 이런 곳도 잊지 말고 부드럽게 문질러 씻어주고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완전히 닦아내야 합니다. 다섯째, 두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만 적시고 대충 샴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피는 모공이 밀집되어 있어 땀과 피지가 쌓이기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두피에서 냄새가 나고 심할 경우 가려움증이나 탈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손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 깨끗이 씻어야 하고 샴푸 후에는 머리를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축축한 상태로 두면 세균이 금세 번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심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과도하게 세게 문지르거나 강한 제품을 쓰면 오히려 상처가 나고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항상 순한 제품을 사용하고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그리고 씻은 후에는 부드럽게 눌러 닦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 신경 쓰지 않는 곳부터 신호를 보냅니다. 나 좀 돌봐줘 하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부드럽게 보살펴주세요. 그러면 몸도 기분도 한결 가벼워지고 주변 사람들과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청결함,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향기 아닐까요? 6. 겉만 닦아서는 안 됩니다. 몸속부터 깨끗하게 해야 진짜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꼬박꼬박 목욕을 하고 몸도 깨끗이 닦았는데도 이상하게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상쾌한 느낌이 들지 않을 때 말입니다. 참 억울하지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인가 보다 하고 체념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겉만 닦아서는 안 되고 몸속까지 깨끗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 냄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기관도 약해지고 대사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몸속에 노폐물이 더 쉽게 쌓이게 됩니다. 특히 고기,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들을 많이 먹으면 몸 안에서 독소가 생성되고 이 독소가 땀이나 숨결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면서 특유의 몸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말하자면 몸속에 쌓인 노폐물이 냄새의 근본 원인인 셈이지요.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노폐물은 원래 소변이나 땀을 통해 빠져나가야 하는데 물을 적게 마시면 체내 순환이 느려지고 노폐물이 몸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 결과 몸도 무겁고 피부도 탁해지며 냄새도 진해집니다. 게다가 수분이 부족하면 침 분비도 줄어들어 입냄새까지 심해질 수 있으니 물은 정말 보이지 않는 청결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몸속에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몸 냄새도 더 심해집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지방을 산화시켜 독특한 악취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 안에 활성산소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몸 냄새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몸속까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 단 음식, 가공식품을 줄이고 대신 채소, 과일, 통곡물 같은 자연식품을 풍성하게 드셔야 합니다.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면 시금치, 고구마, 양배추 같은 것들은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변비를 예방해 몸속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시켜줍니다. 변비가 심해지면 혈액 속으로 독소가 퍼져 몸 전체에서 냄새가 나게 되니까요. 두 번째 방법,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토마토, 블루베리, 딸기, 브로콜리, 마늘 같은 식품은 몸 안에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세포를 건강하게 보호해줍니다. 특히 마늘은 냄새가 걱정되실 수 있지만 소화 과정에서 오히려 장내 유해균을 줄여주고 몸 냄새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6잔 이상의 따뜻한 물을 규칙적으로 나눠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 오후 3시쯤, 저녁 먹기 전, 잠들기 전에 한 잔씩 이렇게 나누어 마시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집니다. 단숨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와 술은 가급적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술은 이뇨작용을 심하게 해서 몸을 더 건조하게 만들고 탈수로 인해 몸 냄새를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보리차나 생강차, 허브차 같은 부드럽고 따뜻한 차를 즐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외부를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몸속이 깨끗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문제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내일의 내 몸을 만들고 내일의 내 향기를 만듭니다. 오늘부터는 겉과 속을 함께 돌보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거울 속에 웃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아, 참 상쾌하다 하고 기분 좋은 미소를 짓게 될 겁니다. 우리 몸속부터 맑고 깨끗하게 살아봅시다. 건강과 행복은 늘 그런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니까요. 7. 입냄새 관리.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나는 냄새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쉽게 티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입 냄새입니다. 몸 냄새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잘 모르기도 하지만 입 냄새는 대화할 때 금세 상대방에게 전해지지요.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정작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입 냄새는 자연스럽게 심해지기 쉽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침 분비가 줄어들어 입안이 쉽게 마릅니다. 입이 마르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지고 세균이 분해한 음식 찌꺼기나 단백질 성분이 악취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약해지거나 치아 상태가 나빠지면서 염증이나 잔여 음식물이 남게 되는데 이것도 입냄새의 큰 원인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양치질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입안 전체, 특히 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를 깨끗이 닦아도 입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혀는 입안 세균의 집합소입니다. 하얀 설태가 끼어 있으면 거기에 온갖 세균과 노폐물이 숨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입냄새를 없애려면 반드시 혀 관리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루에 최소 2-3번? 규칙적으로 양치질을 하세요. 식사 후에는 가능하면 바로 이를 닦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밤에 자기 전에 이를 닦는 건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입안이 세균 천국이 되어버리기 쉽거든요. 두 번째, 혀를 매일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요즘은 약국이나 마트에 가면 혀 클리너라는 간단한 도구를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살살 부드럽게 설태를 닦아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입냄새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세 번째, 입안이 건조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입이 바싹 마르면 세균이 더 빠르게 번식합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고 필요할 때는 무설탕껌이나 생강사탕을 살짝 씹어 침 분비를 촉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달콤한 사탕은 오히려 세균의 먹이가 되니 피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틀니는 하루에 한 번은 꼭 빼서 깨끗이 세척해야 하고 자기 전에는 반드시 틀니를 빼서 잇몸을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틀니 사이에 낀 음식물이나 세균이 입냄새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1년에 한 번은 꼭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잇몸 염증이나 치석 같은 것들이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에 관리하면 큰 탈 없이 건강한 입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냄새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변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모른 척 넘기느냐 아니면 슬기롭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깨끗하고 상쾌한 숨결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손주들도 더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 혀를 닦고 물을 자주 마시고 천천히 숨 쉬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건강한 입냄새는 젊음과 활력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미소를 오래도록 지켜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봅시다. 8. 나이 들수록 집 공기가 내 몸 냄새가 됩니다.
여러분, 몸냄새라고 하면 대부분은 피부나 땀, 입냄새 같은 걸 먼저 떠올리시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집 안 공기가 결국 우리 몸의 냄새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출하는 시간이 줄고 하루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집안의 공기 상태는 곧 나의 채취가 됩니다. 공기가 탁하면 피부에도, 옷에도, 머리카락에도 그 냄새가 배게 되고 결국 다른 사람이 느끼는 나의 냄새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첫째, 집안이 환기가 안 되면 곰팡이 냄새, 눅눅한 냄새, 음식 냄새, 그리고 오래된 물건에서 나는 특유의 묵은 냄새가 공기 중에 머물게 됩니다. 이 냄새는 어느새 내 옷과 머리카락에 스며들고 침구나 커튼, 소파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결국 내가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단정하게 입어도 그 냄새가 내 몸 냄새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둘째, 집안이 덥고 습하거나 너무 건조하면 땀이 더 잘 나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특히 침대, 이불, 베개 같은 데는 땀이 많이 스며들 수 있는데 이것을 자주 환기하고 세탁하지 않으면 냄새가 쉽게 배게 됩니다. 밤새 땀이 배인 이불에서 아침까지 덮고 자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그 냄새가 몸에 스며드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2번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1번, 오후나 저녁에 1번, 단 10분씩만이라도 문을 열어주면 집 안의 공기가 훨씬 상쾌해집니다. 이때 바람이 서로 통하도록 2곳 이상 창문을 열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침실, 화장실, 부엌처럼 냄새가 잘 쌓이는 공간은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부엌은 요리 냄새가, 화장실은 습기 냄새가, 침실은 땀과 채취가 남기 쉬운 공간이니 이 3곳만큼은 매일 1번씩은 꼭 환기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자연 탈취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값비싼 방향제나 인공향이 아니라 집에서도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킹소다나 숯은 공기 중의 냄새를 흡수해주는 훌륭한 도우미입니다. 작은 통에 담아서 방 구석이나 옷장 안에 넣어두면 냄새를 잡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침구류 관리입니다. 이불과 베개, 특히 베개릿은 적어도 일주일에 1번은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야 합니다. 땀과 침, 먼지가 계속 쌓이면 그 냄새가 베개를 통해 얼굴과 머리카락에 배고 결국 채취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능한 한 햇살 좋은 날 이불과 베개를 밖에 내어 널고 햇볕 소독을 해주세요. 햇살은 가장 좋은 살균제이자 냄새 제거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입는 옷과 집안 청소입니다. 집에서 입는 옷도 매일 갈아입고 수건도 자주 세탁해야 합니다. 세균은 젖은 수건이나 습한 옷감에서 번식하기 아주 쉽기 때문이지요. 청소는 매일 조금씩 먼지 쌓이는 곳 위주로 자주 닦아주시면 됩니다. 집안 전체가 깨끗하고 상쾌하면 그 공기 속에 있는 나도 더 가볍고 향기롭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 냄새를 줄이는 방법은 꼭 비누나 로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숨쉬는 공기, 내가 기대는 집, 내가 덮고 자는 이불이 곧 나의 향기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집안 공기를 맑게 하는 습관, 아주 작지만 강력한 실천을 함께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사는 공간이 맑고 밝아지면 우리 마음도 가벼워지고 사람들과의 거리도 훨씬 가까워질 겁니다. 몸도 집도 환기가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매일 속옷과 옷을 갈아입는 습관이 만드는 놀라운 변화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나서 벗은 옷을 보면 어떠십니까? 겉보기에는 별로 더럽지 않아 보여도 실제로는 온종일 땀, 먼지, 몸에서 나온 기름이 옷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땀샘과 피지샘의 활동이 변하면서 이런 찌꺼기들이 더욱 잘 달라붙고 냄새도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매일 속옷과 옷을 갈아입는 것은 단순한 깨끗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옷에 스며든 땀과 피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균의 먹잇감이 됩니다. 하루 종일 입었던 옷을 다음날 또 입으면 이미 옷에 자리 잡은 세균과 냄새가 몸에 다시 배게 됩니다. 특히 속옷은 피부와 가장 가까이 닿기 때문에 매일 새 것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몸 냄새가 쉽게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냄새 문제만이 아닙니다. 피부에 자극을 주고 습진이나 가려움증 같은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 소재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건조해지기 쉬우니 가능한 한 통기성이 좋고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100%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면 소재는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아 하루 종일 입어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성 섬유 옷은 땀이 차고 냄새가 쉽게 배어버리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세탁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옷은 단순히 물에 적셔 빠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탁할 때는 충분히 깨끗한 물로 헹구고 완전히 햇볕에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햇살 좋은 날에는 속옷이나 수건을 바깥에 널어 햇볕 소독을 하면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훨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살균력이 강한 햇빛은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이지요. 넷째, 입는 옷은 너무 꽉 끼는 것보다 약간 여유 있는 것을 고르세요. 옷이 너무 몸에 밀착되면 땀이 고이고 통풍이 되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고 냄새가 심해지기 쉽습니다. 몸을 자연스럽게 감싸주고 숨 쉴 수 있는 편안한 옷을 입는 것. 그것이 건강과 청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매일 입는 옷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 접촉하는 침구류와 타월도 자주 갈아야 합니다. 땀과 기름기가 묻은 이불이나 수건을 계속 사용하면 그것이 다시 피부와 접촉하여 냄새나 피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불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수건은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깨끗한 옷을 입고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볍고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손주들이 품에 안기고 싶어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것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몸을 깨끗이 하는 것만큼 몸을 감싸는 옷을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하루를 마치고 속옷과 옷을 갈아입을 때 나는 내 몸을 소중히 돌보고 있다는 뿌듯한 마음도 함께 느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쌓여서 훗날 더욱 건강하고 빛나는 자신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10. 노년의 몸 냄새,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랑받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땀샘과 피지샘의 변화, 신진대사의 저하, 피부의 노화, 이런 것들은 모두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창피하다, 민망하다고 느끼며 숨기려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 냄새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을 더 사랑할 기회라고 말이지요. 첫째, 몸 냄새가 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지금 관심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 이제는 조금 더 세심히 돌봐달라고 몸이 조용히 알려주는 거지요. 마치 오래된 친구가 조용히 손을 내미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따뜻한 눈길로 내 몸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를 아끼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몸을 관리하고 냄새를 줄이려는 노력은 단순한 외모 가꾸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내 가족과의 관계를,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을 지키는 아주 소중한 행동입니다. 깨끗한 몸에서 자연스럽게 풍기는 상쾌한 향기는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고 나 스스로도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손주들도 자연스럽게 품에 안기고 자식들도 더 다정한 눈빛을 보내게 됩니다. 셋째,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하거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매일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몸을 씻고 촉촉한 보습을 챙기고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 먹고 작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마음가짐. 바로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훗날 큰 기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봄이 지나 여름이 오듯, 여름이 깊어 가을이 오듯, 노년기는 우리 인생의 가장 따뜻하고 깊은 계절입니다. 이 소중한 시기를 부끄러워하며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히 껴안고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몸 냄새가 있다는 건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는 자랑스러운 흔적입니다. 다만 그 흔적을 조금 더 향기롭게, 조금 더 부드럽게 다듬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혜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거리를 더욱 가까이 만들어주는 다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다짐해 봅시다. 내 몸을 더 소중히 돌보고 내 삶을 더 향기롭게 가꿔 나가자고요. 그리고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합시다. 누구보다 값진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이야말로 그럴 충분한 자격이 있으니까요.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나 자신은 여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미소로 향기 나는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마무리 인사. 향기로운 삶을 위해 오늘 한 걸음 내디뎌 봅시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긴 시간 동안 몸냄새에 대해 이야기 나누셨지요. 처음에는 조금 민망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차분히 살펴보니 어떠셨나요? 몸에서 나는 냄새는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이고 나를 더 따뜻하게 돌볼 기회입니다. 입안 관리, 땀과 피부 관리, 집안 공기 정화, 음식 습관, 그리고 작은 운동 습관까지. 어느 하나 특별히 어렵지 않은 작은 변화들이지만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산뜻하고 향기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어지고 빛나는 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저 조금 더 손길을 건네고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값지고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 하나라도 마음에 새기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천천히 실천해보세요. 건강한 몸, 향기로운 하루,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따뜻한 시간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유익한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리며 주변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나누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햇살처럼 향기로운 미소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